현재 카페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특히 요즘은 저가형 커피가 잘 된다고 합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잘 아시다시피 저가형 커피는 잘 팔리는 상권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가, 오피스 밀집 지역, 병원 및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면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크게 매력도가 없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카페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 중 프랜차이즈는 곧 죽어도 싫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독립카페 창업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카페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런 독립카페의 큰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난리가 난 한국 카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카페가 싫은 이유가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장점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죠.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싫어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창의성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메뉴, 심지어 컵 디자인까지의 본사의 지침을 따라야 하니 개성이 강하신 분들은 절대 힘드실 겁니다. 나만의 감성을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초기 투자 비용도 부담이 되실 겁니다.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까지 처음부터 큰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직접 하게 되면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 차별화를 만들어줘야 카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카페가 거리마다 있기 때문에 차별화는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메뉴 가격까지 본사 정책을 따라야 해서 자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반면 독립 카페는 나만의 아이디어와 스타일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브랜드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메뉴, 내가 꿈꾸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손님이 기억할 만한 개성 있는 공간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동네에 이런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계획을 잘 짜놓으신다면 창업 비용도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필요한 만큼 투자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 카페 창업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컨셉부터 정해야 합니다. 나만의 컨셉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어떤 공간이 되고 싶은지, 어떤 고객에게 사랑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하세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선 컨셉 개발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장소를 좋아하나, 나는 어떤 경험을 추구하나, 내 취향에서 시작해서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세요. 저는 초보 창업자분들이라면 특히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 취향으로 시작해서 차별화 요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메뉴, 인테리어, 서비스에서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차별화하세요. 예를 들면 식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랜테리어 카페를 만들 수 있겠죠. 반대로 나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와 브랜딩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까?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소비합니다. 예를 들면 엔트러사이트 합정 본점입니다. 버려진 석탄 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로 폐 건물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었습니다. 공간 곳곳에서 석탄 공장의 흔적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제공했습니다. 브랜드 포인트는 시간의 흔적을 품은 커피입니다. 재활용과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공간과 메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흔적과 현대의 트렌디한 커피 문화를 접목해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성과 복고적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 동안 가도 지겹지 않은 카페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엔트러사이트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다고 큰 공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카페는 꼭 크고 화려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아담한 공간이 감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일수록 관리도 쉬워 운영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엔트러사이트 합정 본점을 기점으로 다른 지점들을 한번 봐보세요. 색다르게 점점 발전된 공간들을 보며 다른 지점들을 다니는 재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다른 지점을 넘어가실 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공간을 넓히게 된다면 이 첫 시작 포인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에 집중하세요. 작은 카페일수록 맛은 기본, 분위기와 고객 서비스가 방문객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손님이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를 통해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의 관건입니다. 왜 이 카페를 열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고객과 나누세요. 그 나눌 수 있는 좋은 예시는 공간 브랜딩으로 발전시켜 공간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나만의 브랜딩이 곧 마케팅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 카페 성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엔트러 사이트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독립 카페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강력한 컨셉과 두 번째로 지역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셨나요? 해외에서 더 난리가 난 한국 카페는 독립적으로 시작을 한 어니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전설의 시작이죠. 카페 어니언은 성수동의 이미지와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킨 브랜드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브랜드는 폐공장을 카페로 탈바꿈시키며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독특한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독특한 카페 문화를 체험하고자 많이 찾는 곳으로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공간을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어니언은 이를 기반으로 한 로컬 전략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셨으면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의 과잉은 절대 피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완벽주의를 버려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점차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니즈는 친절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카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카페, 이 꿈을 실현하는 것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큰돈 없이도 트렌디하고 색다른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달아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카페를 꿈꾸신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차오.